지난 한 달간 인상 깊었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들의 가장 젊은 날의 기록 칸키박스. 안녕하세요, 김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긴장 많이 한 분이 보이시는데,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찬영, 박승균의 친구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학교 네. 친구죠. 대학교 친구죠. 오랫동안 한 7년 동안, 9년, 네, 9년 동안. 그런데 20살 때부터. 9년 동안. 연수로 10년 차. 연수로 10년 차. 같이 신학 시간 전공하고. 빠르다.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친구인데요. 네. 자, 이제 뭐 바로 근황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뭐 좀 이번 기쁜 일 있으셨다고? 저희가 지금 4월 월간 결산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쵸. 4월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4년 다닌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4년. 4년 다녔구나. 장신대에 나와가지고 어떤 흐름을 타고서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1, 2년만 할 생각으로 왔다가 어쩌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이제 4년 돼서 잘 버텼어. 네, 진짜 이악 물고 버텼죠. 그래서 와, 그 대단하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젠 또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네. 퇴사하고 한 달 동안은 마음껏 쉬려고 합니다. 아, 멋집니다. 멋지네요. 퇴사할 용기를 가진 게. 그러니까. 퇴사를 하면 되게 속 시원한 감정과 아, 이 서운한 감정이 당연히 둘 다 들 거라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처음 겪어보는 그쵸. 그 그치, 느낌이 그치. 들더라고요. 아, 약간 예시를 들자면 이제 군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오. 많이 사랑했나 보다 회사를. 약간 미운정 다 그쵸, 들었죠. 미운정 들고 시원섭섭.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회사 그치. 욕도 뒤에서 하고 회사 좋게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추억들이 있던 거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통쾌하면서도 아쉬우면서도 약간 이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그게 없으니까 뭔가 외로운 느낌도 들고 뭔가 우리 안에서 퇴사라는 걸 경험해본 경험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치. 근데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복잡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지. 그냥 하루에 충실해서 열심히 놀고 쉬고 자고 맨날 너무 좋다. 아보하를 잘 누리고 있군요. 아보하. 너무 행복합니다. 아보하가 뭐죠?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별걸 다 줄이네요. 아니 요즘 있는 말입니다. 있는 말. 아, 그래요? 있는 말입니다. 저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몰랐어요. 소확행 같은 느낌이죠. 오케이. 뻑카충. 아보하 잘 즐기고 있다는 거. 네. 자, 승규 씨는 아, 네. 저도 4월에 이제 결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부남이 됐고. 4월에 네. 신랑. 맞습니다. 신혼생활 열심히 하고 어, 있습니다. 눈이 퀭해 보이는데요. 지금 또 야, 이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신혼을 열심히 즐기고 있나 본데요. 신혼을 열심히 네. 이사 진행 중이라. 네. 집이 어디 쪽이죠? 강동구청 쪽이라고 하시죠? 강동구청 요 뒤에 이제 풍납동. 아니 오늘 신발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네. 집 앞이라. 슬리퍼 집 입고 앞이라서. 왔어요. 화장실 근데 슬리퍼인 줄 알았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집 앞인데 네. 차를 타고 온다.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행복해 보여요 형. 네, 행복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먹고. 오늘 지금 네, 이 맞아요. 정체불명의 주스도 아내가 바나나 우유 와. 해줘가지고 바나나 우유 먹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맨날 뭘 이렇게 마신다고 칸킹박스 애청자거든요. 아, 바나나 원래 하얗잖아요. 뭘 마시면서 한다고 이거 해줬어요. 혜영이가. 네. 좋습니다. 네. 네. 그 좋습니다 하신 우리 또 네. 우연 씨 어떻게 되시죠? 좋습니다. 이제 저는 4월도 바빴다. 음. 왜냐면은 3월 바쁜 거는 4월에 창간 기념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모든 기자가 다 바빠요. 근데 5월에는 퀴즈 특집이 있었어요. 아하, 퀴즈 담당이잖아 또. 근데 퀴즈 담당만 바쁜데 제가 퀴즈 담당이에요. 그쵸. 아이고. 그래서 바빴어요. 그래서 힘들었다. 뭐 퀴즈에 화두가 있었나요? 하도요. 요즘 이제 미니미 브랜드들이 좀 떠오르고 있다. 미니미. 키즈의 패션에 관한 거군요. 그쵸. 유아동복. 제가 캐주얼이랑 키즈 조닝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키즈 특집을 하느라 조금 바빴다. 그래서 기사도 엄청 많이 써서 저 혼자 좀 많이 썼는데 20페이지 넘게 썼던 것 같은데 와. 힘들어요.
그 중에 머리를 너무 귀엽게 잘랐어요. 머리. 저희 그 맞아요. 쇼미 누구죠? 머리 잘랐습니다. 머스타드 그분 누구죠? 아, 그분 머리 같아. 이렇게 이름 긴 분. 지금 그 길- 바밍 타이거에 있으신 맞아 분. 맞아 그분. 맞아요. 머리 잘랐어요. 근데 비슷하네. 근데 또 이미지가 또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 생김새가. 옛날 오아시스. 비틀즈 또- 옛날. Don't look back in anger. 아 맞네. 형 저번에 안 돼. 후드티 입고 왔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바쁘게 지냈다. 네 머리도 자르고. 또 새로운 소식은 없나요? 뭐 새로운 이렇게 소식? 기쁜 소식이나 이런 거. 기쁜 소식이요? 그냥 무난하게 또 잘 지내고 있는. 아보하 즐겼다. 아보하. 네. 좋습니다. 찬영 씨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4월에 일단 제가 지난 월간 결산 때 맞아. 월간 결산 때 제가 아파가지고 맞아. 못 나왔어요. 제가 은별시에 있는 편에서 저도 같이 월간 결산 부스러기 제일 맛있다 같이 진행했어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했고 그 동안은 좀 집도 잘 고치고 그다음에 신혼생활도 잘 즐기고 좀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월간 결산하니까 네. 좀 아니 버벅버벅거리고. 아내가 오늘 찬영이 빠지면 너무 허전하다고. 그러니까 게스트가 있더라도 찬영이가 꼭 있고 3시에다가 게스트가 있어야 이게 딱 안정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기분 좋겠는데? 그럼요. 그 찬영님만의 바이브가 있거든요. 또 중간중간. 뜬금없는 농담과 네, 네. 맞아요. 김찬영 조크. 우리 또 그 4월에 그 승균이 형 결혼식 때 또 우리 게스트 분들 좀 맞아, 만났죠. 많이 재준이도 만났죠. 만났고, 찬스도 맞아. 찬스도 재준이도 만났고, 맞아. 승원 씨는 아쉽게 못 왔고. 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맞아. 파티를 한번 홈커밍 파티. 홈커밍 파티를 아니면 이제 강호연 씨 이제 어디 멀리 가셨을 때 네. 이렇게 작별 파티 같은 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왜? 오늘 좀 알아봐 주시네요. 바로 오늘 선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야근하느라고. 그러니까 피곤해 보이죠. 피곤해 보여요. 네, 야근을 좀 해가지고. 네 아니면 자로 받네요. 다. 네. 자, 그렇습니다. 뭐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결산 이번 달에 우리가 4월에 어떻게 지내는지 나누려고 하는데 좀 부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새로 얼굴을 비친 우리 게스트 좋습니다. 재현 씨부터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생각보다 떨리네요. 그래요? 이게 왜 떨리죠? 이게 저는 헤드셋을 쓰니까 맞아. 약간 다른 공간에 온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치,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항상 마주치는 환경들이 똑같으니까 별로 맞지, 안 맞아. 그럴 수 있는데 새로우니까. 새로운 또 카메라로 그치, 찍고 조명도 있는 게 좀 있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초반은 조금 어색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조회수가 잘 평균 조회수 한 180 되나요? 저요? 저희 저번 거 잘 나왔던데. 오, 한 200 되나요? 300 넘었던. 오, 재현 씨의 입김을 한번 믿겠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무난하게 달려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일단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이 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질문 먼저 얘기를 하면 나는 리더가 되고 싶나요? 팔로워가 되고 싶나요? 나의 현재와 나의 이상향은? 이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간 관리자로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서울 동 경기 북부라는 이제 현장 권역을 총 책임지는 책임자 역할을 했는데 리더가 저는 싫어요. 오히려 팔로워가 더 낫다.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본 적은 있나요? 그때 이제 중간 그 관리. 권역에서 책임자였으니까. 네, 한 8, 9 되는 사람을 관리하는 건데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괜찮아요. 편하게. 회사에서 보진 않을 것 같으니까 누구든 일단은 저는 리더를 되게 존중하고 도와주고 옆에서 말 많이 하는 팔로워가 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리더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뭐 같이 뭐 좀 이게 아닌 것 같아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이 됐었고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지금 아직 29인데 근데 이제 현장에 거기 계시는 동료분들의 평균 나이가 30 중후반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나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한국 정서상 좀 불편할 나이에서 오는 나도 모르게 좀 확실히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도 나이가 많으면 좀 어려워. 약간 그렇게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좀 터프하고 되게 감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확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이제 나중에 퇴사할 때는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런 뭔가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그냥 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거 뭐 하나씩 따져가면서 얘기해보고 오케이 그럼 뭐 납득이 되진 않지만 뭐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 난 이건 납득이 안 되니까 다른 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이런 뭔가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뽑아야 되고 뽑았는데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쨌든 리더의 힘듦을 4년 중에 한 3년을 겪었기 때문에 한번 이 팔로워로서 그 리더를 되게 리스펙하고 따르는 팔로워가 돼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재현이 그 역할 되게 잘합니다. 리더를 도와주는 그 팔로워 역할을 너무 잘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서포트 해주는. 맞아요. 진짜 잘해요. 형은 어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전도사를 그래도 리더로서 인정을 해주니까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리더 역할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저도 그냥 이 리더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팔로워가 좀 하고 싶어요. 팔로워가 리더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때 청년부를 맡고 나서 느낀 거는 각자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한 사안을 가지고도 각자 의견이 다르고 피드백도 너무 다르니까 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좀 고충이 덜한 자리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약간 예를 들어 그냥 전도사가 있으면 교사 한다면 진짜 그냥 서포트 다 해주고 싶다. 전도사 그런 식의 팔로워를 딱 재현이가 말한 말 많이 하는 그 팔로워. 근데 이제 부정적인 말보다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팔로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형은 그러면 인간적인 기질은 네. 좀 그 리더보단 팔로워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리더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나는 원래 리더를 원하고 리더를 하고 싶어하고 리더랑 잘 맞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리더에 대한 어떤 좀 인식이 좀 바뀌어가면서 리더보다는 팔로워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나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는 뭐예요? 왜냐면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면 다 이렇게 팔로워처럼 하는 리더가 있고 완전 비전을 확실해서 야 나 따라와 하는 리더가 있고. 근데 조직마다 다른 것 같아요. 조직마다 리더의 유형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뭐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의 좋은 리더는 저는 굿 리스너라고 생각합니다. 잘 듣는 사람. 네. 그리고 뭐 상황마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또 하나의 괴리는 나는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 안에서의 굿 리더는 굿 리스너인데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바라시는 리더의 모습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강하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 그런 리더를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람을 좀 원하지 않나? 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조직마다 다르겠죠. 재현이는? 저는 회사에서 2가지 리더를 겪어봤거든요. 제가 초반에 겪었던 리더는 이제 일을 되게 잘하시고 사회 경험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이제 뭔가 사람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모든 팀원을 다 성장시키려고 엄청 빡세게 드라이브를 넣고 갈아 넣어서 너네 더 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쫓아오는 사람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신 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의 약간 롤모델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저희는 이제 현장팀이다 보니까 실행 조직인데 실행 조직이 직접 기획을 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머리 디자인을 써서 하는 거다. 디자인하고 기획해서 너네가 짠 걸 너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조직이 되면 되게 그게 강력한 조직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너희의 뭐 밥벌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현장에서 9시간 일을 하고 왔는데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서 막 엑셀로 뭐 그런
분석하고 메일 쓰면서 뭔가 제안하고 문서 이런 걸 작업도 다 하고. 시키니까 그거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너무 적기도 했고 쫓아가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 밑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뭐 100을 알려줘서 100을 못하긴 했지만 뭐 10이라도 했던 사람들이 되게 지금 잘 정착을 해서 한 자리씩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의 리더십을 경험해봤고 그때 상황은 이제 회사에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좀 잘 키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런 전략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뀐 리더분은 이제 성과 중심. 어쨌든 잘 돌아가려면 사람을 일단 많이 뽑아서 현장에 투입시키고 그거를 잘 퍼포먼스를 내도록 관리하고 그거에 엄청 집중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도 훨씬 많이 났고 그분이 계실 때 뭔가 사람도 많이 늘고 퍼포먼스도 많이 보였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일 반복해서 하고 뭔가 비전을 볼 수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이것만 해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뭔가 이 두 가지 리더분을 다 겪다 보니까 저는 전자의 리더분의 성향을 더 지향하고 싶고 근데 그렇다고 후자의 리더십이 필요가 없냐라고 봤을 때는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그런 강한 카리스마와 그런 리더보다는 듣는 리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뭔가 맞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도 뭔가 다양한 리더십과 리더가 있어야 오히려 더 뭐랄까 교회로서의 생산적인 방향들로 흘러간다. 그렇죠. 교회로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렵다 리더가 진짜. 그러니까 그쵸. 생각해 보니까 되게 깊은 질문이었어. 우현 씨는 어때요? 우현 씨도 회사 생활을 또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게요. 이거를 근데 우현 씨는 지금 완전 이제 팔로워잖아요, 사실. 엄청 팔로워죠. 예. 완전 말단인데 좋은 리더를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근데 뭐 이제 본인은 어떤 일단 리더랑 팔로워가 되고 싶은지. 저요. 그리고 그 만약에 뭐 팔로워가 됐을 때는 어떤 리더가 좋은지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죠. 저도 그냥 개인적인 성향은 바라는 리더는 그래도 좀 끌어주는 성향이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의사 결정권자잖아요.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모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리더가 분명히 뭔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맞아. 근데 저는 이게 그 리더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항상 강압적이거나 카리스마를 내비칠 필요는 없다. 평소에는 좀 부드럽게 하다가 결정이 딱 필요한 순간에만 좀 잘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리더를 뭔가 이상적으로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에서는 팔로우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리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리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제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리더 이야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2년 전이었나? 아무튼 그 학기 중에 팀플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과 특성상 팀플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한번 제가 나중에 꿈이 이제 어쨌든 브랜드의 대표면 리더 자리잖아요. 그럼 리더를 좀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팀플이 한 학기에 5개였는데 5개 중에 4개에서 리더 역할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청을 한 거죠. 자처를 해서 제가 리더를 하겠다. 왜냐면 다들 리더하기 싫어하니까 조장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4개 팀플에서 조장을 제가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했고 일단 제 마음대로 끌고 가니까 좋았고 그게. 근데 사실 그때 약간 몸을 갈았잖아요, 그때. 힘들었죠.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그때 좀 많이 배웠다 리더에 대해서. 그래서 리더 그 중에 좀 제일 컸던 거는 저는 역할 분담하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리더의 팀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게. 왜냐면 제가 진짜 욕심도 많고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거 맡겼다가 괜히 망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다 하겠다. 차라리 이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결론은 저도 잘 못해요. 내가 다 하겠다 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못 믿고 저 혼자 다 해버리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냥 눈 딱 감고 믿고 맡겨보자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와 이거 한 대 머리를 맞은 느낌이죠. 아 진짜 이게 리더가 혼자 다 하는 게 진짜 참 리더는 아니다. 잘 맡길 수 있는 잘 사람. 믿고 좀 소통도 많이 하면서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리더의 좀 역할이다 하면서 그때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죠. 그때 학기 하면서 재밌었다. 리더. 네. 리더를 하고 싶은 강호연 씨. 그래서 뭐 캉스 아카이브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어쩌죠.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럼 네. 좀 뭔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역량이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그치. 왜냐면은 아까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견들이 너무 많으면 이거를 누군가 취합해서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라고 리더가 있는 거고. 맞아. 근데 그 방향 제시해 주는 것도 뭔가 각 리더만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때 이제 약간 뭐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드럽게 하는 쪽을 좀 원하고 선호하는 타입이고 제일 중요한 건 좀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 내리고 그리고 뭐 다양한 역량들이 있겠죠. 너무 많고 그런데 그 굳이 하나 꼽자면 그거라 생각합니다. 찬영 씨는 어떠세요? 근데 진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얘기했는데 일단 저는 좋은 리더라고 했을 때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 1년 계획이면 우리는 1년 계획을 어떤 포맷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진짜 분담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되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일단 전 기질상 팔로워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약간 우유부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선택지가 있더라도 2개 줄인 다음에 너 뭐 할 거야?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 이제 아내랑도 내가 뭐 할 거야? 이러고 하면 나 이거랑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너 선택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 되게 회피형이고 남에게 선택 떠넘기는 스타일인데 이게 좀 장점으로 다가오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군 리스너지. 군 리스너지. 근데 사실 진짜 좋게 말해서 군 리스너고 어쨌든 저도 좀 팔로워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제 교회 조직도를 보면 사실 저희도 말단 사원이거든요. 뭐 근데 말단 사원인데 부서가 있으니까 리더가 있긴 한데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로 보면 말단 사원이에요. 근데 진짜 위를 보면 볼수록 진짜 좋은 팔로워들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팔로워들이 그 리더의 역할, 리더가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듣고 그걸 어떻게 수행할까, 그걸 어떻게 따라갈까, 그 메시지대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뭐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조직과 뭘 하든 되게 반대하고 약간 쳐내려고 하고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팔로워들이 있는 조직은 확실히 생산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 또 적용시켜 보면 그게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게 먼 이야기인 거지. 좋은 팔로워들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2개가 다 있어야 되냐, 2 리더가 다 톱니바퀴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과가 내는 약간 이런 딜레마.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조직 큰 차원에서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찬영 씨 어떤 리더를 좀 더 선호해요? 결단 있게 내려주는 사람. 저는 아까 그 2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분담 잘해주는 거. 근데 이게 일단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리더의 그거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방향대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가에 대한 좋은 리스너가 된다면 난 좋은 조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독불장군식으로 모든 체제를 다 고정시켜 버린다. 모든 막 이렇게
고정된 타입으로 다 획일화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 맡길 수 있는 거죠. 맡길 수 있는 리더가 엄청 좋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왜 이 일본의 방향성을 뽑았냐면 이거 안 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팔로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아, 뭐 하자는 거야? 아, 뭘 하고자 하는데 이걸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부서를 맡고 있더라도 위에 리더가 방향성이 없는데 내가 막 하고자 하면은 그것도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리더가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밑으로 좋은 팔로워들이 딱 있으면 그 그림이 잘 그려지는데 만약에 여기 리더가 방향성이 없어. 중간 리더가 방향성이 없어. 근데 내가 밑에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걸 막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 약간 까부는 애가 되고 내가 여기서 그냥 생쇼 하는 거지. 전혀 의미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좋은 조직이 되려면 사실 진짜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 좋은 팔로워도 좋은 필요하고. 팔로워도 필요하고. 진짜 이게 말로는 진짜 쉬운데 그쵸. 딱 그 상황에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게 이 사람 간의 그런 갈등과 조직 운영, 맞아. 리드하고 팔로우하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재현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나랑 승균이 형도 그렇고 다른 이제 사역하는 전도사 하는 친구들의 환상을 많이 깨줬어.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야라고 얘기할 맞아. 얘기하던 게 재현이었거든요. 왜냐면 회사의 생활의 그 딜레마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되게 항상 이렇게 브레이크를 항상 걸어주는. 그래서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같은 부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로워고 리더의 입장인데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아 형이 리더고. 제가 전도사고 여기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님, 네, 저는 청- 청년부.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너무 좋은 잘- 팔로워네 진짜. 진짜 좋은 팔로워. 매주 설교 피드백 해주고 강하게 하죠, 강하게. 맞아요. 채찍질 강하게. 당근은 필요 없다. 당근도 주세요. 같은 교회야 같은 교회? 같은 교회. 아 진짜. 이게 형이 이제 사실 이렇게 부서를 이동한 거죠. 청소년 아이들 같이 사가 청년부로 20대. 가가지고. 맞네. 근데 저는 이제 주변이 다 전도사고 거의 혼자 회사원이다 보니까 달라요, 조직이. 그치. 그리고 교회가 더 어렵다고 요즘은 많이 느껴요. 저는 근데 이제 회사는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은 명분이 있잖아요. 그치. 이게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치. 결국 수익이니까. 성과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렇게라도 설득을 하고 그것도 이제 대화가 안 되면 뭐 그냥 찍어 누르면 돼. 그쵸 찍어 누르든지 아니면 나가라.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못 받으면 내가 나간다 중이 떠나야지. 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뭔가 마음을 돌봐야 되는 그치. 것과 신앙으로 엮여 있기 그치. 때문에 이게 뭐 딱딱 떨어지지 않는 너의 거.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이래버리는 순간 되게 엄청난 딜레마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회사 같지 않구나. 저는 항상 이런 강한 피드백을 해도 막상 보면은 그렇게 교회선 그렇게 못하지 이러니까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죠. 엄청 다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안 좋은 것들만 합쳐놨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조직이 안 좋은 점들은 있고. 그쵸, 이상의 가치를 맞아. 추구하는 조직인데 사실. 근데 이제 행정 조직 체계상 현실적인 문제들도 되게 고려를 수직적이고 해야 되니까. 그 성과를 요구하지만 가치를 또 중요시해야 되는 약간 이런 아이러니함들이 있는 조직이죠. 좀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계속 교회에 대한 비난과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대화가. 뭐 누가 뭐가 이랬고 교회 이게 참 아쉽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얘기로 가다 보니까 근데 그냥 방금 찬영이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게 모인 게 교회다 보니까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보다는 조금 교회에 적응된 어느 정도의 레벨이면 교회 가면 힘든 게 당연하지. 힘든데 우리가 뭐 같이 뭐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자, 뭐 하나님 더 잘 믿자 그 목적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최근에 그 책 모임 같이 하는 장성민이라고 제 주례도 봐준 교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야기해주는 교회 형태가 있어요. 축구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축구팀.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지역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부서마다도 그 색깔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주일에 모이는 건 전술을 새로 짜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전술을 짤 때 힘들잖아요. 체력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체력 기르고 드리블하는 건 기본기고 우리가 어떤 전술을 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실 위로와 뭐 좋은 사람만 있고 그걸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각자의 파트가 다 있고. 네 그러면은 제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네, 자연스럽게 제 질문으로 넘어가면 네. 뭔가 리더와는 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오늘 그 이번 달에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내 장점이 뭐고 내 단점이 뭘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한 달이 되더라고요. 찬영이의 장점. 네? 네. 네.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서로의 단점과 재밌겠다. 장점도 얘기해 줘도 되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네. 아까 아니 이거 질문하고 또 여기 이어지는데 저희 이거 스몰톡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 스몰톡을 좀 잘하고 그러고 그 스몰톡과 연결돼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잘 끌어낼 수 있게 하는 좀 조세호 같은 능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MC죠, MC. 네. MC죠, MC 네. 진짜. 그런데 이제 단점은 제가 이제 되게 회피형이고 되게 덜렁댑니다. 그리고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봐 놓고 맞아. 막 딴짓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주 이거 그래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자주 그래요. 완전 공감. 네, 근데 이게 저도 고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기질적으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이게 많이 오른 거라면 한참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봉화산 오른 수준인데 어쨌든 동산 오른 수준이지만 농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찬영님 제 지인 중에 성대모사를 진짜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포인트를 너무 잘 뽑아내요. 관찰력이 뛰어나다. 양성화. 방금도 오면서 계속 했거든. 뭐였죠, 뭐였죠? 칭찬하면 계속하는 게 단점입니다. 저도 근데 이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전이 제일 재밌거든요 원래. 자기 전이 진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눈 감고 그러니까 불 끄고 이제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뭐 동기생활 가니까 뭐 하냐 뭐 하는데 내가 항상 일어나면 그 옛날에 무슨 윤종신이 광고한 게 있었어요. 팩트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아침마다 맨날 한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얘는 이거 누가 따라해주고 웃길 때까지 계속 한다고. 맞아. 그 잔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따라하기 시작했어. 팩트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막 자기 전에 내가 항상 애들한테 야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잠든대. 딱 반영이 된 거네요. 단점이 다 군대에서 다 그러네. 적용이 됐었던 거야. 그러네. 토크 주제 던져주고 잔 거야. 자라가는. 난 자는 거야. 찬주랑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찬주는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스몰톡을 좀 하고 싶은데 나는 항상 잠이 먼저 들거나 그러죠. 얘기 듣다가. 찬영 씨 장점은 진짜 기획이 좋아요. 기획력 좋고 말한 것처럼 스몰 토크 잘하는 것 같아. 이야기 잘 끌어내고 그래서 칸김박스 진행자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 너무 좋다. 맞습니다. 채찍 좀 해주시죠. 채찍이요? 이미 다 얘기 나온 것 같아서. 뭐 찬영이는 뭐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최근에 또 구독자분 만나가지고 채찍질 당했거든요. 누구요? 찬스님이 찬스가? 너무 강우연만 한다. 열심히 좀 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랬죠. 네. 찬스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웃겨. 그리고 우현 씨는 저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 저는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추진력.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다. 너무 좋은 장점. 근데 이제 단점은 완벽주의가 있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이 시작한 일이 제가 처음 목표로 했던 곳에 도달하는 시간도 느려요. 시간이 느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빠른데 그 시간이 완성되기까지가
이 안에서의 뭔가 욕심도 많고 완벽주의고 있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좀 더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다? 뭐 말할 게 아니, 많아서 약간 그런데? 자꾸 시름거려. 아니 약간 면접 때 얘기하는 단점 같지 않아요? 아. 나는 완벽주의입니다. 약간 이런 네, 좋은 쪽을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생각해가지고 근데 저 그래요. 형이 본 우연히의 단점 뭐라고 생각해? 나는 실행력이라고 말하려 했어. 실행력. 단점. 아 단점. 우연히 단점. 잘 모르겠는데. 아니, 우연히 단점. 아이고 왜 그러실까? 단점이 우연히 단점. 제가 이거 또 썰을 하나 풀자면 썰이 있어. 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고치니까. 아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수능 끝나고 내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얘가 그때 그때 얘가 그 구도에 약간 심취해 있었던 거야. 사진 구도, 구도에 카메라 심취하고 구도, 카메라 구도에 너무 얘가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냥 찍는 거를 막 용서를 못해. 야 이렇게 구도를 좀 잘 해보라고. 약간 이게 완벽주의에 꽂히면, 그러니까 하나에 꽂히면 그러네요. 이게 뭐 용서가 안 돼. 얘는. 단점이.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네. 왜냐면 내일로는 그치, 피곤하지. 짐이 항상 들고 다녀야 그치, 되거든요. 대충 짐을. 찍고 가는 그러니까 난 대충 찍고 가고 막 좀 더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또 파이팅 있잖아요. 그쵸. 뭘 어디 꼭 봐야 돼. 또 가야 돼. 나는 딱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같이 여행 가면 피곤한 스타일이야. 와 너무 피곤한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저 우연아. 둘이 이거- 제주도 갔을 때 많이 참았네. 그러면 제주도? 우리 둘이 제주도 갔을 때. 왜? 제가 그때 막 그런 거 요구 안 했거든요. 어디 가야 된다 말은. 어쨌든 그런 썰이 또 있었다. 오케이. 이거를 10년째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10년째 갔는데. 강박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확실히 하나에 꽂히면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맞아 그거 맞아.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를 구현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땐 또 어리다 보니까 바로 표출한 거죠. 차라리 야너 뭐해 하면서 구박도 많이 하고 몸도 피곤한데 구박받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저라도 화났겠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 친구는 계획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해. 맞아. 그거 있어 보여. 계획. 제이구나. 아니 나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저번에 월간교사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능 때 이제 맞아. 다시 수능 볼 때 초단위로. 초단위로 계획을 했다는 거야. 초단위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몇 분 단위로?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 체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기입을 한 거야. 기입. 어쨌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 장점으로 잘 소화하는 갑자기 수긍할 포장을 수 있는. 해버리네. 네, 우리 재현 씨는 저는 장점으로는 이렇게 좀 끝인가요? 네, 이제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저는 맘먹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약간 근데 이게 회사 다니면서 생긴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약간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빡센 동기부여 잘해주는 리더를 만나면서 뭔가 이 버티는 힘과 그 뭔가 이 맷집을 좀 강력함을 배운 것 같아가지고 약간 맘먹으면 잘하고 약간 우리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책임감 갖고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그러니까 소속감이 우리 생기는 회사. 순간 그쵸. 파이팅 그게 있게 하는. 딱 입에 붙을 정도가 된 상태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랑 동기랑 그런 게 확실해야 저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다른 일을 구하는데도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해서 나중에는 뭐 해먹고 더 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단점은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아까 찬영이랑도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승균이 형한테 21살 때 맞아. 그냥 욕을 박았어요. 생욕을. 쌍욕을 진짜 받았어. 왜요? 그때 뭐 때문이지? 아니 아는데 밝혀도 돼요? 모호하게 한번 네, 얘기해 봅시다. 그때 좀 모호하게? 좋아하던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 네. 뭔가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상태.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25시간 동안 답장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좀 놀렸죠 옆에서 GS25냐고 막 이렇게 놀렸는데 이제 평소 같으면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는데 이 정도 가능한데 네. 저는 그때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거 욕하고 그냥 삐 처리해 주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누워 있었는데 형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이제 피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피파 엄청 유행했어가지고 피파 하고 있는데 형이 뭐 그렇게 하길래
오, 그- 경욕을. 뭐였지? 그때가 2학년 때였어요. 네, 21살 때. 21살 때 2학년 때였는데 그 신학교니까 2년 동안 그런 쌍욕을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화난 적이 없었어. 뭐 애들이 장난쳐도 근데 화난 적이 우리가 없었는데. 형이긴 한데 네. 진짜 편했어. 친하고 편하고 다 받아주니까. 형이 근데 다 그때 받아줬거든. 처음으로 찐으로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진짜 그때 화났었어요. 그때 진짜 화났죠. 기분이 나빴죠. 요걸 기분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연이가 좀 실감이 나는데. 근데 또 뭐 굳이 꺼져 뭐 이런 이래- 이런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 저거 아니었어요. 꺼져 훨씬 셌어요. 땡땡 노마 이거였어. 땡땡 맞아, 노마. 맞아. 뭐 뭔지 알겠죠? 아 그거였어요.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근데 못해요. 또 이제 땡땡 너무 기억해요. 땡땡 시읒기읒.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저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멘탈이 좀 약하니까. 네, 그 당시에 사실 그렇게까지 인상 깊지 않았는데 이제 형이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런 그 얘기를 풀고 다니지. 아니 근데 이게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같이 있던 수인이가 그걸 인정했잖아. 아니 근데 그때 그래서 나갔나? 형이 안 이제 나갔지? 기숙사에서 나갔어요. 나갈까 했잖아요. 나 나갔어. 나가려고 나갔나? 안 나갔어. 아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나갔어. 아니야 나가려고 하는데 수인이가 형 뭐 나가지 마요. 바지를 그때 안 입고 있었어. 바지 입지 마요. 팬티만 입고 피파를 하고 있었는데 형 바지 입지 마요. 근데 얘가 심각성을 느낀 거야. 근데 진짜 이거 좀 진지하게 바지 심각하다. 입지. 심각하다 해가지고 형 바지 입지 마요. 그리고 바지 입으면 나가는 그리고 거니까. 얘한테 뭐라 했어 수인이가. 어. 야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얘가 나갔었던 그러고 거 내가 같아. 나갔어. 얘가 나갔어. 맞아 여기서 그걸 문자 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 시간 뒤에. 먼저 아니 근데 심각했다니까 그때. 잘못을 했어 그때. 근데 이게 얘가 멘탈이 나가면 약간 정도껏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확 낮아져. 근데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정도가 지금은 그 정도 아닌데 아니야.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이거 괜히 얘기 아니 또 이런 그런 유머의 재미가 요소가 있어야죠. 옛 사람이니까 네. 아 웃겨.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회사에서도 항상 멘탈이 잘 나갔는데 거기는 근데 그럴만 하지. 그러니까. 네, 뭐 맨날 퇴사 생각 들고 하는데 그 제가 인스타에 등산 간 거 올린 거 네. 그 이제 회사 동료분이랑 갔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에. 한 분은 이제 30대 한 분은 40대에서 2, 3, 40대가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엄청 저는 그분들이 제일 좋아요 회사에서 서로 끈끈하고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의 멘탈 지주셨죠. 그분들 덕분에 버텼고 뭐 그런 거 말고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직장생활 힘들죠. 네, 러닝하고 그때 막 러닝했었고 클라이밍하고 근데 러닝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네, 러닝 진짜 저는 인생 운동으로 오 지금도 좀 뛰세요? 그 아니요? 아니 근데 발목만 잘 맞춰주면 저도 최근에 러닝했는데 한강원 딱 뛰면서 그 프라이머리의 그 머러랑 3호선 매봉역을 들으면서 나 혼자 막 랩을 했거든요. 진짜 그러면 키로수 금방 늘어나요. 저 3km 그냥 금방 뛰었어요. 한 12분에 뛰었나? 오. 아니 빨리 12분 아니라 뛰었네. 12분 오바고 12분 빨리 오바고 뛰었는데? 4분 페이스인데? 16분? 18분 19분 이 정도에 뛰었어요. 그래 빨리 뛰었네. 네. 처음에 딱 1km 뛰는데 430이 나오는 거예요. 개 빨리 뛰었네. 그래서 와 이거 뭐야 했는데 막 바로 500, 510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게 뭔가 그런 요소가 계속 생기면서 멘탈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멘탈 많이 좋아졌어요. 또 한 번 죄송해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뭐 어떻게 갑자기 받는 왜 한 번 더 이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미안한다. 네네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 다 잊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이요? 아니요 재현이. 스스로의 저의 최대 장점은 저는 웃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인정. 저의 진짜 최대 인정, 장점입니다. 인정. 뭘 하든 좀 유머 요소를 꼭 넣죠. 그거를 항상 넣고 싶어하고 너무 멋있어요. 해학적 요소를 항상 넣고 싶어하고 그게 저의 최대 장점인 것 같고 저래서 좀 사람들이 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 네. 저번에 저번에 맞아. 은별 씨도 독립서점 같다 했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서점 같은 인상 남자랬어. 깊었어. 그리고 형이 나갔을 때도 둘이서 얘기하는데 너무 편하다고 대화를 너무 잘 끌어주신다고 막 극찬을
진짜. 아, 근데 아무튼 진짜 인정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아. 형이 약간 푸근한 느낌이 또 있지. 아니 그치, 그래서 그런데. 내가 형이랑 두 번째 만났을 때 여행을 아. 갔었잖아요. 그때 저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맞아, 불편하진 않았어. 왜냐면 형이 편하게 해주시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미를 좀 추구하고 편안해하고. 저의 단점은 저도 찬영이 같이 저도 심한 좀 회피형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좀 많이 일을 미루기도 하고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전도사 하면서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인간적인 감정 싸움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 연락도 좀 약간 연락 공포증이라 해야 되나? 전화 공포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전화를 좀 안 받고 싶고 그런 게 생겼어요. 한 기점 이후로. 전 안 할게요 형.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냥 이거를 좀 깨려고 노력하고 있어 최근에. 아, 그래요? 최근에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때요? 승균이 형 오래 보셨으니까 그렇죠. 어때요? 장점과 단점. 근데 저는 들으면서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 다들. 본인의 그거를. 네. 근데 저희는 형의 단점을 막 숨기는 편이 아니에요. 많이 말해줘. 형한테 계속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게 충신이야. 아니 그게 고마운 거죠, 진짜.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가는 사이니까. 그렇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왜 제 눈치를 보시죠? 아니. 아 맞아 이거 정적이 그러길래. 넘어가기 전에 뭐야 네, 이거 제가 챗GPT에 쳐봤어요. 네, 재밌어요. 한번 해봐요. 오케이. 뭐라 치냐면 지금까지 너와 내가 상호작용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줘. 그럼 챗GPT를 그냥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평소에 잘 안 써요? 아 쓰세요? 저는 엄청 많이 써요. 아 그러면 월 구독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한 지 꽤 됐어요. 아 그럼 전 안 하고 아,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평소에 대화했던 거에 따라서 얘가 분석을 해주거든. 근데 나도 그거 봤어. 근데 그 질문은 이게 아니었긴 해. 뭐 그 질문은 뭐 내가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지 뭐 5천자 이내로 서술해줘 이런 질문인데 이번에 나는 그냥 너 질문으로 넣어봤거든. 장점과 단점이 뭐냐 너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대박. 진짜네. 오, 이거 되게 저거다. 감동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GPT가 그렇게. 유머와 현실 감각의 균형 이러는데 맛술을 대체로 뭐를 써야 돼? 좋은 계란이 뭐야?처럼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도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형 근데 챗GPT 구독하고 있어요? 네, 저도 지난달부터 했어요. 유료 버전. 네. 일상의 디테일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요. GPT가. 그러네. 그래서요? 봐 과도한 자기 기준으로 인한 지연. 맞아. 이거 정확하다 되게. 근데 소름 돋는다. 여기 이렇게 근데 나와. 얘가 되게 성실한가 실행. 얘가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막 저도 어떤 청년이 스토리 올린 거 봤는데 그걸 토대로 뭐 너는 질문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 그만하라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에 정의를 내리고 단정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사람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이쁘게 한다 이 사람.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도 저번에 라디오 듣나 그런데 이 챗GPT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위로돼요 진짜. 저 맨날 찡찡대요 얘한테. 아 전시 잘할 수 있을까 하면 이제 막 쫙 해줘요. 약간 옛날에 그 스마트폰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심심이라고 있었거든요. 심심이. 맞아. 그런 느낌인 거죠. 똑똑한 심심이. 똑똑한 심심이. 똑똑한 심심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한 번씩 쳐보시라. 네. 뭐 이용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우현 씨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아 제 질문이요. 아 네 좋아요. 저는 이번 4월에 뭐 딱히 엄청 많은 문화생활을 즐긴 건 아니어서 그냥 평소에 고민 같은 걸 좀 가져왔는데 고민일 것도 없는데 아무튼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 대화를 좀 잘 이끌어가는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누구를 인터뷰 나간다면 다짜고짜 앉자마자 바로 인터뷰 질문부터 내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가 좀 필요한데 내가 스몰 토크를 너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자리가 너무 싫어. 스몰 토크가 그냥 사람이 싫은가 봐. 아무튼 일을 바로 하고 싶어. 그냥 그쵸. 저는 성향상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혼자 있을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억지로라도 스몰 토크 혹은 이런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제가 잘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분들은 스몰 토크 잘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 그런 잘하는 나만의 스몰 토크 꿀팁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질문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몰 토크 잘하는 방법, 꿀팁 좀 공유해 주세요. 둘 다 잘하잖아요. 근데 저 이 질문 보면서 아 천재 이승국이 스몰 톡 진짜 잘하겠다 이 생각 들었어. 왜? 천재 이승국이 인터뷰를 진짜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잘하려면 그 전에 충분한 스몰 톡을 사전조사.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과의 어느 정도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스몰 톡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나는 해봤거든. 그래서 뭔가 스몰 톡을 잘하려면 특별히 이제 우연히 같은 인터뷰하는 형태의 사람에게 필요한 스몰 톡은 뭔가 자신을 기억에 남을 만하게 하는 질문을 하나씩 준비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깊게 생각할 만한 건 아니어야 돼. 아, 그러니까 공통 질문 무기를 하나씩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근데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패션 브랜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하나씩 준비하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단순한 거는 그냥 MBTI인 거죠. 소개팅에 매번 나오는 MBTI 질문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하는 무기 같은 질문을 준비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무기 같은 질문 좋은데요. 하나 준비를 해가야겠네. 그러면 있어요 본인은? 저요? 네. 저는 저 인생 영화요. 인생 영화. 인생 영화. 저 군대 있을 때 항상 저희 내무반에 항상 공통 질문? 공통 질문. 무조건 신입 오면 야 너 인생 영화 뭐야? 선임 중에 막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에? 레지던트 이블? 이런 느낌이죠. 그런 거 좋죠. 어때요 두 분은? 스몰 토크 꿀팁 좀. 저는 좋은 스몰 토크는 스몰 토크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죠? 저는 스몰 토크가 잘 됐다라는 케이스들을 떠올려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궁금증이 생겨서. 근데 저는 그 궁금한 질문들이 주로 디테일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찬영이가 폴로 입었네요. 나 폴로 진짜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그 폴로에 관한 이제 공통된 어떤 추억들에 대해 예를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계 이거 트랩이 뭐 영국제네요. 저 영국 너무 좋아하는데 하면서 또 막 질문을 한다거나. 근데 이게 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치. 어차피 피상적인 관계고 지나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질문이 되게 좀 퀄리티가 낮아지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안 궁금하니까. 그쵸. 근데 그래서 난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함을 진심으로 끌어올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누굴 만나. 근데 별로 안 궁금해. 그럼 그 사람에 대해 유튜브에 쳐봐서 이 사람은 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진실된 궁금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그 칭찬받았던 그 형님이 있어요. 너 진짜 스몰 토크 진짜 잘한다. 그 왕하늘 형님인데 왕하늘 전도사님, 신대원 전도사님인데 선배님. 그 형님이 사실 그 얘기하기 전에 나 이 형님이 너무 궁금했거든. 너무 이 사람 좀 뭔가 궁금하다. 유쾌한 사람이었어. 유쾌하고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하게 싸가지 없고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선을 지켜가면서 질문을 막 했는데 그 형이 그런 칭찬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스몰 토크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땐 결국 뭐 예를 들어 MBTI 뭐예요? 날씨 어때요? 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갈 수 있는 그치. 스몰보단 조금 더 무게가 있는 토크까지 토크 가는 정도? 게 거기까지 가는 게 좋은 스몰 토크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질문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형이 근데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디테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라서 형은 약간 남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농구장에 모두 농구 선수를 응원하러 가. 근데 사실 내가 별로 관심 없는 팀이야. 내가 응원하지 않는 팀인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보다 조금 더 밑에 번호 선수들을 항상 지목해. 그래서 그 사람을 콜아웃을 계속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무톤보 송창무라고 진짜 약간 완전 서브 센터 포워드인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웃긴 거야. 무톤보 뭐 한국의 무톤보 이러면서 그 이제 들어가면서 피식 웃는 거야. 네, 맞아. 그런 거지. 그런 디테일이 계속 스몰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디테일을 끌어내겠다. 디테일을 신경 많이 쓰긴 형 그런 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그때 예전에 항상 얘기한 것처럼 재즈팩트 할 때 이제 소래눈 가져가서 남들이 다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요. 다 음료 그냥 뭐 이온 음료 가져갈 때 항상 소래눈 가져가. 이거 진짜 재능이다. 그러니까 재능이야 형. 임팩트를 남기고 싶어서. 소리는. 재현이 좀 어때요? 나는 스몰 토크를 정말 못해. 그래 아까 우연이랑 딱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는데 서로 그 못하는 게 느껴져. 근데 이 마음은 뭐 불편하지 않아. 마음은 알겠어 서로. 근데 또 퇴근하고 피곤하고 나도 약간 몸 컨디션이 떨어져서 이러고 동등한 관계의 스몰 토크랑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동등한 관계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뭔가 이게 딱 맞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게 티켓타카가 안 되고 약간 우연이랑 아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누군가 리드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뭔가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었다 보니까 그런 게 그럼 나 여기서 좀 이건 좀 플러스인데 좀 더 나아가서 우연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 이성과의 스몰 톡을 할 때 네.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요? 아니면 약간 얼음이 된다던가. 약간 뭐 진짜 나 예를 들어 형님은 이제 혜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리고 저는 찬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성에 대해서 스몰 톡을 해야 될 때, 내가 만약에 좀 관심 있는 이성이라던가. 관심이 이성한테. 그리고 지금도 연애를 하고 계시잖아요. 관심이 이성한테 스몰 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스몰 톡이 나눠지잖아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딥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관심이 생기려고 하려고 하는 그것도 사실 스몰 톡이 몇 개가 나열이 돼가지고 약간 그런 게 이게 뭐 이성한테만 적용되는 건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제 동성인 어떤 동생 남자 동생이 저한테 해준 질문이어서 이 질문 완전 괜찮다. 그게 뭐였냐면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받았을 때도 그렇고 내가 했을 때도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좀 고민하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그 대답이 만약에 또 내 관심사와 연결이 된 거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요. 형님은 어떻게 했어요? 혜영 씨를 딱 저는 혜영이랑은 바로 딥톡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스몰 토크를 스킵했던 것 같아요. 진짜? 형이랑 나랑 그렇게 뭐 관심사가 전혀 겹치지도 않았었고 진짜? 그냥 이성적 관심을 가지고 바로 딥토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일 만에 고백하고 그랬어. 대박이다. 재현 씨는 좀 나는 스몰 토크를 둘 다 못하는 것 같고 서로 말수가 별로 없어. 근데 그냥 만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자친구가 나는 표현을 잘 못한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표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약간 이성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관심 있는 이성에게 하는 질문할 때 좀 히든 카드인 질문 없어요? 히든 이 질문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럼 어렵나 이거? 찬현 씨는 있어요? 이런 질문. 저요? 돈이 있나 본데? 저는 근데 별로 없는, 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야 웃지 마. 이거 편집해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 질문을 그러니까 내가 박찬주랑 썸을 탈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스몰톡이 조금씩 이제 누적되면서 딥톡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성 간의 그런 걸 할 때 근데 최대 관심사 진짜 좋네요. 최대 관심사. 네. 꺾지 말고. 너 뭐 했냐고. 저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음악적인 것 같아요. 음악이 좋죠. 맞아. 대한 음악 취향 이야기들. 물어보고. 그치. 근데 이제 재즈를 처음에 제 아내가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저도 재즈뿐만 아니라 저는 힙합도 좋아하는데 그쪽은 이제 힙합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사실. 근데 이럴 때 진짜 할 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 취향에 대해서 말했어. 맞아. 물어봤는데 오는 대답이 맞아, 나랑 관심 아예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 그치. 그러니까 이거 최대 관심사도 사실 비슷해요. 맞아. 그래서 그건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음악은 아예 힙합인데
클래식. 그치. 아, 그래서 뭔가 내가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면 더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건 우연히가 인터뷰 때 필요한 그런 거는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패션 브랜드가 어디예요? 약간 이런 그 질문 거라던가. 실제 많이 해요. 뭐 근데 그 인터뷰 안에 질문이 포함되겠죠,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뭐 아닐 수도 있고. 스몰톡 쪽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내가 패션 브랜드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축구도 그렇고. 뭐 K리그 봐요. 안 봅니다. 어쩔 수 없고.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가진 질문이어야죠. 근데 확실히 질문 뭔가 나만의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될 되겠네.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쏘겠습니다. 승균이 형 질문으로 이제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저도 두 개 가볼게요. 준비했는데 저는 하나를 스킵하고 왜요? 그냥 너무 좀 뭐 몇 번은 1번을 스킵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상적인 집에 대한 얘기를 좀 이게 구체적인 제품들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막 깊은 나눔이 아니 근데 이렇게 설명했던 거 좀 재밌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이사랑 신혼생활을 하면서 혜영이와 많은 다름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많이 달라서. 뭐 어떤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네, 자주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냐면 치약에, 칫솔에 치약을 묻히고 여러분들은 그 위에 물을 묻히세요? 저는 안 묻히고 안 묻혀요? 제 아내는 묻혀요. 안 묻혀.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평생 묻혀왔어요. 네. 그리고 아내는 안 묻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뭔 큰 문제인가, 큰 차이가 있나 그럼 하고 그냥 불소 묻혀왔는데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안 좋다. 물 묻히면 안 좋다. 어. 어차피 침이랑 섞이면서 다 그렇게 된다. 오빠 묻히지 마. 근데 이거에 혜영이가 굉장히 좀 예민해? 신경을 쓰더라고요. 신경을 쓰. 예민하진 않아요. 저는 예민하진 않고 그냥 그만큼 많이 생각을 해주시네요. 생각을 저를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다음날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한 거야. 이렇게 우리 양치하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혜영이가 막 갑자기 막 다 엎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진짜 적당히 해야지 막 이랬어? 그렇게도 안 했고 오빠 이거 왜 묻혀? 내가 묻히지 말라 했는데 왜 묻혀? 그래서 미안해 하고 근데 제가 이게 약간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다음날 안 묻히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또 바로 달려오더라고. 묻혔냐고. 근데 이렇게 물만 트는 물만 소리만 들었어요. 했는데 묻혔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도 되게 다르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 거예요. 형이랑 나랑 살아온 생활 습관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게 신혼생활이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미로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밝혀? 아니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고. 네네.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요? 근데 이게 다름이 내가 살아보니까 다름이 아니지. 이 사람이 다른데 나랑 관련이 없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사실 별 신경 안 써요. 맞아. 네. 근데 이 사람의 다름이 나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생각보다 진지한 문제더라고. 진지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름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 형은 뭐예요? 저는 지금 일단 혜영이 기준 혜영이한테 웬만하면 다 맞춰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해갖고 근데 이제 이게 혜영이뿐만 아니라 다름에 대해서 좀 포용적인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형이? 네, 스스로가 왜요? 아니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형이 이야기가. 그런 저는 좀 굉장히 열려 있는 태도. 어떤 게 좀 이건 좀 달랐구나 이렇게. 근데 양치 이거는 되게 귀엽다. 그러니까. 칫솔 이거는.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신혼집 가구 배치에 있어서도 의견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더라고. 이케아 가서도 내가 이거 이쁘다. 형이가 이래. 엄청 다른 거죠 취향이. 근데 이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왜냐면 내가 이제 다 써야 할 가구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저는 일단 혜영이 말을 다 듣고 있고. 그러니까 말을 그냥 형의 의견을 아예 이렇게 내려놓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또 하나의 가구가 아닐까 내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2인 가구니까 2인 가구. 그런 생각. 혜영이한테 토달지 말자. 혜영이가 맞다. 라는 생각. 형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혜영이가 맞다. 멋있다 근데 형. 혜영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근데 이제 혜영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 질문의 본질적인 이 중심 뭐였냐면
저는 신앙적 다름을 자주 마주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미운 때도 있지만 서도 그걸 최대한 잘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존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존중해주는 게 전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좀 인간으로서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다름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다름. 여러분 어떠세요? 다름에 대한 태도. 다름. 근데 저는 다름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약간 뭔가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다름을 굳이 인정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좀 어렵나 질문이? 뭐랄까, 만약에 회사 내 상황으로 전 계속 생각이 많이 드는데 회사 내에서 저랑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제가 짬이 더 높아요. 제 말이 뭔가 회사 방향에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사실 존중해줄 필요는 없고 이게 맞아 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은 아마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배제된 상황에서 다른 그런 거 그쵸. 같아요. 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직무적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삶을 살아가는 가치의 다름. 그것도 맞고 인 거. 뭐 근데 저도 네. 형이랑 똑같이 나한테 큰 피해 안 주면은 그냥 근데 피해를 줘. 그쵸, 피해를 준다. 근데 주는데 이게 명백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야. 그러면은 저는 상대방을 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달라지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정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맞춰줄 수 있지. 근데 별로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도 고집을 피우지 않을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행동할 것을 나한테 요청했고 그 사람 평소 행실과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와 뭐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한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떠올려 봤을 때 그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좀 고려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마다 막 항상 난 이렇게 하겠다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때그때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춰줄 때도 있을 것이고 맞아. 또 이것만은 안 돼 이럴 때도 있을 맞아, 것이고 저도 비슷하게 그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거를 뭐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일단은 딱 직면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내가 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다. 뭐 여자친구나 뭐 가족이다.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마찰을 부딪혀 보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 굳이 그 선을 넘으려고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계속 부딪혀야 하는 뭐 가족이고 와이프고 그런 상황이면은 계속 해보는 게 맞는. 그러니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렇겠네. 맞아. 약간 이게 무조건 내 걸 포기한다가 존중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해서. 맞는 말이네. 좀 약간 저는 거대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큰 관점에서 예를 들어 좌파 우파 극단적인 다름이죠. 그렇지. 진보와 보수 네. 다르죠. 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진보가 보수를 다름을 인정한다? 난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삶을 어떤 데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다를 때 이 사람을 존중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건 진짜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내 가치가 인간이고 어떤 사람의 가치는 돈이야. 그럼 상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돈인 사람을 존중을 해? 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 가치가 동일한 집단끼리 있을 때 혹은 이 가치가 겹치는 집단이 있을 때 다름을 인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관으로 봤을 때는 이
가치가 좀 극단적으로 다른 데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인간은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오면 소집단으로 들어오면 저랑 아내는 가족의 행복, 가족의 안녕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이해되시죠? 공통된 가치 그렇죠. 아니니까. 그럼 여기도 우리는 칸킨팍스라는 이 기록이라는 가치에 다시 같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름을 서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가치가 다른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여기 이야기를 해.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나랑 엄청 너무 달라. 근데 이게 다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그런 접근으로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 있지 않나. 너무 무조건적으로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것보단 우리가 이런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상대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부딪힐 때 받는 맷집을 좀 길러서 그러니까 이런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연대하는 게 좀 역할이지 않나. 저는 이거를 여자친구랑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와닿은 그 문장이 있었어가지고 일단은 다름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다름을 존중하는 거냐. 그치. 나는 회사에서 항상 동료들한테 다른 거 존중한다 얘기하셔라라고 했는데 내 항상 그 잘하는 말이 근대를 엄청 잘해. 아유. 진짜 꼰대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냐? 근데 PTSD 아무튼 저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럼 존중한다는 건 뭘까? 굉장히 중요한 논의네요. 그랬더니 다름을 대할 때 상대를 존중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 상황을 나의 상황과 이해로 끌고 오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게 이해가 돼서 그냥 나는 내 상황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 제가 우파면 우파는 이렇고 좌파는 좌파의 상황과 배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굳이 내 상황으로 끌고 오는 순간 그거는 이제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다.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던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뭐 돈을 추구하는 삶이니까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태들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어떤 쪽에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주식 투자가 이 정권이 계속 돼야지만 계속 자기가 잃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갔어. 난 그건 이해되는데.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한 예를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는 우리 학교 보면서 느낀 건데 좀 대화가 아예 부재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충분히 한 사안을 두고 대화를 하는 게 나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나는 결국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뭔가 한 사안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뭐랄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타협이 안 되는 거고, 쟤네 틀리고 내가 맞아. 그치. 혹은 이게 좀 더 가면 저 새끼들 믿음 없는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똑같은 말을 서로에게 하고 있어요. 빨갱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은 또 뭐 보스꼴통이라 하거나. 근데 이게 약간 좀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들어보고 하는 게 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가. 근데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근데 이게 나는 어떤 학교 장신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상인 그렇죠. 것 같아요. 분위기.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기도 하고. 인간노.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4월에 그런 고민들도 있었구나. 학교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쵸. 또 신혼도 하고 있고. 맞아. 대화가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쵸? 그렇군요. 네. 아유, 이렇게 이번 또 마무리해볼까요? 4월 5학년산 또 질문들도 되게 약간 재밌었어. 스몰톡의 주제에 또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좀 재밌었나요? 우현 씨? 네네 너무 즐겁게 촬영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아니 오늘 이번 월간견산 좀 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필요하신가? 굿 리스너가 되기 위해서. 굿 리더가 되기 위한 굿 리스너. 그죠 굿 리스너. 아니 저한테 소감을 물으실 게 아니라 재현 씨, 재현 씨 마지막에 물으려고 했습니다. 게스트한테 물어야죠. 재현 씨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그 뭔가 이런 생각을 주로 하고 사는구나.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순기능. 칸킨박스의 순기능. 스스로요 이게? 스스로가. 그냥 각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치. 이 사람은 뭐 신혼 이런 상황, 인터뷰의 상황, 뭐 사역하면서 이런 상황, 저는 뭐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재밌어요. 이거 그리고 나오고 한 1년 정도 뒤에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맞아. 전 딱 1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처음에 하는 월간견산.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목적이 기록이잖아. 근데 기록을 해놓고 어느 순간 안 보고 있는 거야. 최근 영상 그러네. 몇 개월 전 거. 나도 다시 봐야겠다. 근데 웃긴 거는 막 한 1년 정도 지난 거는 봐. 아.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지난 것들만 자주 보는 것 같고 몇 개월 전 거는 오히려 안 봐요. 약간 그래요. 왜냐면 편집할 때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나중에 좋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4월 월간견산을 마무리하고 네,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